역사상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전설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로맨스가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정치 사기극이었죠. 고구려 3대 군주 대무신왕 시대로 가봅시다. 대무신, 크고 무서운 신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그는 영토 확장에 미친 잔혹한 정복자였어요. 끝없는 전쟁으로 주변국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죠. 그런 그의 눈의 가시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아주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 낙랑국이죠. 낙랑국은 거대한 부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죠. 게다가 이 나라에는 아주 신비한 물건이 있어요. 적이 오면 스스로 울리는 거대한 북 자명고죠. 기습이 불가능하니 고구려도 함부로 못 건드렸죠. 대무신왕은 이 자명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저주받은 북을 부셔버릴 수 있을까? 무력이 안 된다면 비열한 속임수를 써야만 합니다. 마침내 왕의 시선이 아주 잘생긴 한 청년에 멈추죠. 바로 왕의 차비소생인 매력적인 호동왕자입니다. 대무신왕은 아들의 치명적 매력을 무기로 삼습니다. 서기 32년 호동왕자가 옥저 지방으로 놀러갑니다. 우연을 가장한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었죠. 마침 그곳에 사냥을 나온 낙랑왕 최리가 있었습니다. 최리는 잘생긴 호동을 보고 한눈에 푹 빠져버립니다. 위대한 고구려 왕의 아들이니 몹시 탐이 났던 겁니다. 내 딸과 혼인하여 낙랑국의 든든한 사위가 되어주시오. 낙랑광은 스스로 고구려의 치명적 함정에 걸려들었죠. 호동은 속내를 숨기고 기꺼이 낙랑공주와 혼인합니다. 공주는 호동의 수려한 외모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죠. 하지만 호동의 가슴속엔 오직 차가운 칼날뿐이었어요. 얼마 후 호동 왕자는 핑계를 대고 고구려로 돌아가죠. 홀로 남은 낙랑공주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그때 고구려에서 공주에게 은밀한 밀서가 도착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에는 끔찍한 내용이 있었죠. 그대가 병기구에 들어가 자명고를 갈기갈기 찢어다오. 그러면 군사를 거느리고 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만약 그 북을 부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연도 끝이다.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가스라이팅? 아버지를 위해 아들의 사랑마저 첩보전에 이용한 거죠. 낙랑공주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면 내 조국과 아버지가 위험해진다. 하지만 거절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영영 볼 수 없게 된다. 공주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사으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이냐, 남편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냐, 결국 사랑에 눈이 먼 공주는 이성을 완벽하게 잃고 맙니다. 늦은 밤, 공주는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몰래 방을 나섭니다. 병기고를 지키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파고들죠.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거대하고 신비로운 자명고가 나타납니다. 공주는 떨리는 두 손으로 비수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조국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북을 찢죠. 북의 가죽이 흉측하게 찢어지며 자명고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명고 옆에 있던 나팔인 자명각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죠. 공주는 이 끔찍한 배신의 결과를 서둘러 호동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는 비참하고 처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죠. 소식을 들은 호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자명고가 고장났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죠. 대무신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강한 철기군을 즉시 출동시킵니다. 북소리만 믿고 푹 자고 있던 낙랑국을 향한 끔찍한 기습이 시작되죠. 자명고가 파괴된 줄 꿈에도 모르는 낙랑 국경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적군이 코앞까지 몰려왔는데도 자명고는 끝끝내 침묵을 지키고 말았죠. 마침내 고구려의 정계병들이 낙랑의 성문을 무자비하게 박살냅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성문이 열리고 지옥의 악귀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잠에서 깬 낙랑국 병사들은 무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썰려나갔죠. 거리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도성의 불길이 치솟고 나서야 낙랑광 최리는 잠자리에서 화들짝 놀라 깹니다. 적군이 들이닥쳤는데 어찌 자명고가 가만히 있단 말이냐? 기겁을 한 것이죠. 최리는 칼을 빼들고 미친 듯이 달려 병기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짝이 없는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자명고와 그 앞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자신의 친딸, 공주의 발밑에는 그녀가 조국을 찌를 때 썼던 날카로운 단검이 놓여 있었죠. 최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딸이 저지른 무서운 반역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눈먼 딸이 고구려 놈과 짜고 나라의 심장에 칼을 꽂았구나. 내 년이 기어이 사내놈 하나 때문에 이 애비와 백성들을 다 팔아넘겼느냐?
공주는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아버지의 분노 앞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죠. 왕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허리에 찬 차가운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참담한 아버지의 뼈아픈 고통이 전해지십니까? 내 비록 너의 애비나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를 결코 살려둘 수는 없다. 마침내 최리의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딸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쳐집니다. 조국을 등진 비운의 공주는 그렇게 친아버지의 칼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랑 하나만을 믿었던 여인의 너무나도 더덥고 허무한 비극적 죽음이었습니다. 딸을 직접 참수한 최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밖에서는 이미 대무신왕의 정예 철기군이 궁궐을 완벽히 포위하고 있었죠.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최리는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백기를 들고 맙니다. 수백 년간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거대한 낙랑국이 허무하게 멸망한 순간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대국을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 고구려의 압승이었습니다. 공주를 이용해 거대한 승리를 안겨준 호동 왕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국의 심장을 박살낸 최고의 영웅이니 엄청난 칭송과 환호를 받았겠죠. 수많은 재물과 노예가 전리품이 되어 고구려 국내성으로 끝없이 쏟아져 들어왔죠. 대무신왕은 넓어진 영토를 보며 잔혹한 정복자로서의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철저히 사기극에 이용한 이 비정한 아버지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낙랑공주의 지독하고 어리석은 사랑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이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도구로 쓰였다는 점이 진짜 비극이죠. 적국을 무너뜨리는데 낭만적인 감정마저 무자비하게 소모품으로 써버린 고구려, 도덕과 인륜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무섭고 서늘한 고대 국가의 생존법입니다. 무섭도록 냉혹한 집념이 있었기에 고구려가 거대한 제국으로 클 수 있었죠. 화려한 정복의 역사 이면에는 이처럼 참혹하게 쓰러진 희생양들이 있습니다. 가족마저 장기판에 말처럼 버리는 곳, 바로 핏빛으로 얼룩진 고구려 왕실이죠. 할아버지 주몽은 권력을 위해 본처와 아들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아버지 유리왕은 왕권을 위협한다며 20살짜리 친아들 해명에게 자결을 명했죠. 대무신왕은 영토를 넓히려고 아들을 스파이로 밀어넣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고구려 왕가의 핏빛 잔혹사는 세대를 넘어 이렇게 무섭게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사랑도 가족에도 그저 낡고 사치스러운 장식품일 뿐이었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핏줄마저 매섭게 경계하고 물어뜯어야만 했습니다. 동화책 속 용맹한 고구려 영웅들의 서늘하고 기괴한 진짜 민낯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먹히는 지옥 같은 양육강식의 정글, 고대 동북아시아. 과거를 냉혹하게 파헤쳐야 진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공주의 피가 고구려라는 괴물 같은 제국의 토대를 서늘하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위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자식의 목숨을 밟고 선 왕좌가 과연 튼튼했을까요? 피로 쌓아올린 거대 제국은 가장 약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안으로 골마 터진 이 피의 굴레는 결국 고구려의 명주를 조르는 끔찍한 부메랑이 됩니다. 자, 영웅으로 금의환영한 호동 왕자는 이제 다음 왕위를 탄탄하게 물려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샴페인 뒤에는 더 끔찍하고 살벌한 왕좌의 게임이 기다렸죠. 적국을 무너뜨린 첩보전의 영웅은 이제 궁궐, 내부 권력 투쟁의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대무신왕에게는 원비라고 불리는 막강한 권력을 쥔 첫째 정실 부인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눈에 낙랑국을 무너뜨리고 칭송받는 호동은 반드시 죽여야 할 눈의 가시였습니다. 호동은 원비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끼던 둘째 부인 차비의 소생이었죠. 서자 출신인 호동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원비는 극도의 공포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왕께서 적통인 내 아들을 버리고 저 천한 호동 녀석을 차기 태자로 삼으면 어쩌지? 권력을 뺏길 위기에 처한 원비의 가슴 속에서 아주 독하고 끔찍한 사리가 피어오릅니다. 아들을 사기극에 이용한 아버지 밑에 권력에 미쳐 의부사들을 죽이려는 계모가 있었죠. 원비는 호동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아주 무섭고도 치명적인 음모를 은밀하게 꾸며냅니다. 반란도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성 자체를 철저하게 박살내는 악랄한 수법이었죠. 그녀는 대무신왕을 찾아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나 호동이 저를 어머니로 유하지 않고 제 몸을 탐하려 몹쓸 짓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패륜적인 모함이었습니다. 정적을 죽이기 위해 어미라는 자가 수치심마저 내던진 소름 끼치는 궁중 암투의 현장. 왕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도끼를 품은 원비의 모함은 매일같이 지배했습니다. 거짓이라면 첩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를 씻겠나이다. 무서운 승부수를 던지죠. 권력자의 의심이 발동하고 왕은 지방에 있던 호동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령합니다. 상랑을 바친 1등 공신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페류나로 몰려 체포될 위기에 처합니다. 조국을 위해 사랑을 찢었던 영웅 호동 왕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엄청난 억울함에 휩싸이죠. 측근들은 당장 궁으로 가 아버지께 진실을 밝히고 악독한 계모를 고발하라고 반청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동 왕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겁고 비통한 침묵만을 지킵니다. 해명하면 어머니의 악함이 드러나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큰 근심을 끼치게 될 것이다. 권력 다툼의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그는 결국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낙랑을 무너뜨리며 묻혔던 핏자국이 이제 완벽한 저주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온 것이죠. 과연 호동 왕자는 이 숨막히는 지옥 같은 궁중 암투 속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아버지를 위해 손에 피를 묻힌 영웅이 억울한 누명 속에 토사구팽당하는 씁쓸한 결말. 승자의 영광 뒤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패자들의 처절한 피눈물을 닦아낼 시간입니다. 낡은 질서를 부수고 권력을 탐한 인간들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추악한 본성이 폭발합니다. 아름다운 동화책의 달콤한 환상을 산산조각내는 무섭고 서늘한 고대 국가의 생존 법칙, 그 치열한 생존과 배신의 굴레를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의 핏빛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보신 낙랑공주의 비극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피를 부디 똑똑히 기억하세요. 권력의 재단 위에 받쳐진 약자들의 억울한 원혼이 이 무서운 고대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 독살스러운 모함과 권력을 향한 궁중 여인들의 잔혹한 암투가 폭발합니다. 호동 광자가 차가운 칼을 뽑아들고 어떤 슬픈 결단을 내릴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지옥,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비정한 왕좌의 게임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가장 차갑고 예리한 피 묻은 거울입니다. 환상을 찢어발기는 잔혹한 역사 다큐멘터리. 끝까지 묵직한 시선을 절대 떼지 마십시오. 피로 물든 제국의 8번째 장, 제8화 자명고를 찢은 공주의 비극 여기서 마칩니다.